네, 글로벌 전략가들이 이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미국 증시 이렇게 변동성 크게 나타나는 걸 보고 거의 특집성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금리 인하 시점 정말 늦어지는 것인지, 미국 거품인지 아니면 지금 고점인지에 대한 궁금한 사항들 유한타증권 유동원 본부장님과 같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많은 분들께서 이제 오늘 아침에 눈을 떼시고 미 증시가 이제 진짜 꺼지는 것인가요? 뭐 이런 질문들 왜 벌써 좀 섣부른 그 판단들이 많잖아요. 네. 근데 닷컴 버블을 예견했던 엘버트 에드워즈가 미 증시의 상승 랠리를 좀 지적했습니다. 네. 최악의 증시 거품을 조심할 때라고 언급을 하면서 지금 닷컴 버블 때의 이런 엘버트 에드워즈까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최고의 1분기를 보냈던 미 증시, 네. 자 2분기 어떻게 판단하면 되겠습니까? 네, 좀 상승속도가 빠르긴 했었죠. 네, 지금 올해가 이제 대선의 해입니다. 그래서 대선을 생각을 해보면 보통 시장이 좋기는 했기 때문에 장이 올라가야 된다라는 것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부분을 놓고 봤을 때 경제 지표로 보더라도 전체적으로 경제가 안정적인 모습이다라는 것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상승해야 된다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과거 1928년부터 지금까지의 어떤 평균치를 보시면 대선 해에 어쨌든 간에 한 10% 이상은 좀 오르거든요. 근데 S&P 500 1사분기 얼마나 오르는지 아시죠? 10%나 올랐습니다. 빨리 올랐다. 속도 그렇죠. 면에서. 네, 너무 많이 오른 거죠.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 자체가 너무 강하게 올랐기 때문에 좀 쉬어가줘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펀더멘탈적인 부분을 놓고 보더라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연초에 S&P 500이 5,200에서 5,400 정도의 연말 숫자가 나올 거다라고 예상을 했다가 2월, 3월에 들어가면서 저희가 예상하는 숫자를 올려서 뭐 5,400에서 5,600 얘기를 했었고요. 또 그리고 또 점차적인 여러 가지 숫자들을 보면서 더 많이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결국 정말 많이 올라가면 5,700 정도까지 바라본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5,200을 뚫었었잖아요. 그러면서 10%나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게 연말까지의 숫자라고 생각한다면 좀 쉬어가줘야 되는 게 맞겠죠. 또한 지금 최근에 보면 이제 S&P 500 지수 수익률 추이를 보면은 지난 5개월 연속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12개월 동안에는 증시가 상승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저희는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S&P 지수 수익률을 보시면은 5개월 연속 상승하고 난 이후에 한 달, 또 3개월, 6개월, 12개월을 보시면은 계속해서 확률적으로 높은 확률로서 상승을 할 것이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쉬어가주는 그런 시장의 흐름이지 뭐 특별하게 어떤 급락장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보여지지는 않고요. 또한 지금 자금 유입 속도 같은 것들도 보시면은 계속해서 우리가 좋아하고 있는 펀더멘탈 쪽으로 뒷받침되는 쪽에 자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테크라든지 헬스케어 쪽이라든지 그리고 일본 쪽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자금 유입 차트들을 쭉 뭐 보여주시면은 계속해서 좀 주식 시장으로서 자금이 흘러 들어가고 있고 특히 기술주 쪽에 대한 자금 유입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좀 살짝 정리를 해보자면 미국의 GDP 성장률이 상당히 안정적인 모습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노동 생산성 지표들이 굉장히 좋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때는 거품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요. 기본적인 펀더멘탈이 뒷받침되는 상승장이기 때문에 이런 좀 쉬어가는 숨고르기 구간이 계속해서 좀 기회가 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미국 시장은 지금 거품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아닌 것 같고요. GDP나 제조업 지표를 봤을 때 참 경제가 안정적으로 가고 있다는 것은 맞다. 그리고 이제 대선이 있는 해에는 증시가 한 10% 보통은 오르는데 우리는 이미 1분기에 네. S&P 500 기준으로 봤을 때 10%가 빨리 올랐기 때문에 급락장이 온다. 이건 아니더라도 좀 쉬어가는 장세로 좀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게 진짜 올해의 금리 인하를 언제 하는 것이냐. 지금 제롬 파월 의장은 금리 인하 약속은 지키겠다 하면서 계속 좀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물가 계속 확인을 하겠다라고 하고 거기다가 또 연준 간부들 또한 매파적인 발언이 계속 또 쏟아져 나오고 있기 때문에 불안감은 좀 커지고 있는데요. 네. 어쨌든 간에 지금 대선의 해고 또 미 연준이 여태까지 최근 2년은 굉장히 잘해왔지만 그 전 한 2년이 굉장히 어려웠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냐면 인플레이션이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았었기 때문에 금리를 올리는 시기가 너무 늦어졌었죠.
그리고 나서 급격하게 이제 금리를 올리고 나서 현재 시점에서는 미 연준의 입장에서는 대선도 있고 금리를 쉽사리 내리기가 좀 부담스러울 겁니다.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인플레이션이 하락하는 것이 확실히 확정이 되면 또는 2%로 되돌아갈 것이다라는 어떤 굉장히 중요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확인하고 난 이후에의 어떤 금리 인하가 나올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금리 인하가 또 너무 빨리 많이 되면은 이건 경기 침체를 예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습은 안 나왔으면 좋겠고요. 또한 만약에 금리를 또 올린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버리면 이거는 인플레이션이 아예 안 잡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안 일어나고 계속 지금 이 연준 의사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금리 내린다 대신에 인플레이션이 잡히는 모습이 확인이 되면 내린다. 이게 좋습니다. 오히려.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여전히 시장은 올해 6월 달에 금리를 한 차례 정도 내려줄 거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 확률적으로는 뭐 한 60%가 좀 넘는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고요. 좀 지연이 된다면 한 달 뒤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2024년 연말까지 올해 연말까지의 금리 인하는 아마도 2번에서 4번 사이니까 한 3차례 정도 내려줄 수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그렇다 하더라도 뭐 금리를 내린다 하더라도 여전히 연말이 되면 4.5% 이상의 금리겠죠? 그러면 미국 10년 국채 금리가 지금 현재 4.3%지 않습니까? 이게 그렇게 크게 많이 떨어질까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있겠죠.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10년 국채 금리의 하락 속도나 하락 폭에 대해서는 기대치를 많이 낮추셔야 되고요. 네. 예, 그래서 저희도 연말까지 미국 10년 국채 금리가 3.5% 정도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지만 그 시각을 바꿔서 아마 내년 연말까지 3.5% 정도까지 가지 않을까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는 어쨌든 채권 투자보다는 주식 투자가 더 좋은 그런 환경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금리 인하 너무 빨리 하면 경기가 안 좋다는 것이 확인되니까 그것도 너무 안 좋잖아요. 네. 그렇다고 금리 인상이 되면 인플레가 안 잡혔다라는 거니까 그것도 문제고 그 안에서 속도를 계속 좀 간보는 거고요. 네. 기대치는 좀 낮추자라는 의견이시네요. 네. 1분기 이제 실적 시즌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실적의 그 힘이 반도체에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죠. 자, 오늘 삼성전자도 이제 잠정 실적이 발표가 됨으로써 자, 반도체 오늘 굉장히 궁금한 날 네. 어떻게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네, 저희는 지금 시장은 그냥 반도체를 위한 시장이다까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펀더멘탈적으로 뒷받침되고 있는 쪽이 반도체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물론 메모리 시장은 조금 어떻게 보면 이제 디바이스 관련돼서의 수요가 그렇게까지 세지 않기 때문에 좀 사이클이 지연되고 있는 모습은 있지만 그 엔비디아발 HBM 수요 같은 것들이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어서 또한 또 데이터 센터 서버 시장의 어떤 수요가 굉장히 강하게 지금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3년간 뭐 서버 시장은 48%의 성장률을 연간 보일 거다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엄청난 이 성장과 이 AI 사이클과 맞물려 있는 것이 반도체 업종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 대한 투자는 가장 적극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포트폴리오 수익률이 상당히 좋지만 그 이유가 반도체에 대한 집중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최소 30%에서 50% 정도를 반도체 관련된 쪽에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밖에 없습니다. 자,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희비가 엇갈리는 건 있어요. 네. 뭐 예를 들어서 이번에 인텔 실적까지는 아니고요. 인텔에 대한 어떤 그 파운드리 전망이 나왔잖아요. 네. 근데 지금 흑자가 아니고 적자입니다. 영업 손실 예, 쪽으로 영업 손실이 70억 불.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은 9조 원나 되고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 지원을 받아서 다 까먹고 있다. 뭐 이 정도인 거죠. 근데 문제는 이게 흑자로 전환하는 시기가 언제냐. 아직 앞으로 2년, 3년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희비가 엇갈리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파운드리 쪽에 투자를 한다 그러면 TSMC가 제일 중요한 거고요. 네. 근데 이제 갑자기 또 대만에서 지진이 일어나니까 뭐 공급 차질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러면서 조금 헷갈려 하시지만 네. 여전히 어쨌든 경쟁력으로 보면 TSMC에 대한 초점을 맞춰줘야 되는 거고 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으로 보면은 결국 이제 HBM 시장에서의 어떤 점유율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근데 지금 보시면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뭐 보게 되면은 여전히 SK 하이닉스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그 다음이 삼성이고 그 다음이 마이크론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어쨌든 이쪽에 있어서는 매력도가 여전히 충분히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회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굉장히 매력이 있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비중을 늘려나가는 전략이 적절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심지어 요즘에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미국의 IT 업종과 반도체 시장에 투자를 많이 해야 되지만 일본이 굉장히 뭐 많이 올라갔잖아요. 오히려 일본을 팔고 한국을 사야 된다. 이렇게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반도체에 대해서는 여전히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시면서 이번 조정을 좋은 기회로 삼으시는 게 중요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엄청난 AI 사이클을 거스르지는 말아야 되겠고요. 지금 반도체를 위한 시장이라는 거는 변함이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의 이제 조정을 이용한 기회로 좀 삼아야 된다라는 의견 들었고요. 희비는 좀 엇갈리네요. 지금 아까 종목별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HBM에 있어서는 SK 하이닉스가 1순위, 삼성전자 2순위, 마이크로 3순위 이렇게 봤을 때 계속 좀 굳건합니다. 유가와 좀 금값 좀 여쭤볼까 하는데요. 네. 자, 유가가 지금 90달러 육박했습니다. 중동 정세 악화가 지금 핵심으로 떠오르는데 네. 상승세 일단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네. 자, 아무래도 이거는 결국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뭐 여전히 지금 글로벌 경기가 회복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얘기, 특히 이제 미국 보시면 제조업 PMI 지표가 올라가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 그래서 경기적인 이슈와 지정학적 리스크가 같이 포함이 되면서 지금 뭐 90달러 이상으로 올라가는 모습까지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브렌트기로.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이번 이 업사이클을 보시면은 여기 지금 나오고 있는 ISM PMI 지표도 그렇지만 이 상승의 가파르기가 아주 더디죠.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경기 자체도 선택과 집중을 하고 있다. 그리고 전력 소비량 자체에 있어서도 저희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모습으로는 안정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가가 마냥 뭐 올라가면서 100달러 이상으로 올라간다. 이건 어렵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어쨌든 유가 자체의 모습은 박스권이 될 거다. 중장기적으로서. 그래서 65불과 80불 사이의 어떤 그런 박스권이 장기적으로는 이루어질 건데 지금은 일시적으로 좀 튀어 올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앞으로 계속 보셔야 되는 부분은 유가가 어떻게 인플레이션 영향을 미치냐 하는 부분인데 저희가 볼 때는 뭐 그렇게까지 걱정하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 박스권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근데 뭐 진짜 100달러 이상 올라간다. 그러면 이제 다른 얘기겠죠. 지금 현재 시점에서 어쨌든 근원이 중요하니까. 네, 에너지 가격 때문에 어떤 이 금리의 결정은 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박스권 보면 되겠습니다. 100달러 이상 올라가겠다.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네, 근원 CPI 안에서는 좀 에너지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유가 크게 염려는 안 되겠고, 그럼 금값은 어떻습니까? 지금 온스당 처음으로 2,300달러 넘겼는데요. 금거래에서 제가 분위기 좀 보려고 갔더니 한돈에 43만 원 넘었습니다. 네. 자,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네, 자, 금에 대해서도 이제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높은 주기에서 금값은 오릅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인플레이션 예상보다 높지 않냐 이런 얘기 자꾸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금값이 올라가는 거죠. 그렇지만 만약에 지금 얘기하고 있는 우리가 AI 사이클이 계속 들어오면서 생산성을 높여주고 실질적인 제조업 PMI 지표에 올라가는 속도를 더디게 해주고 또 인플레이션을 낮춰주는 효과를 가지고 온다. 그러면 결국 금값은 여기서 계속 치고 올라가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금에 대한 투자는 우리가 대체 자산에 대한 투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이 글로벌 포트폴리오 운영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대체 자산 투자를 전체 글로벌 포트폴리오의 10% 이상 넘기질 않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는 여기에 지금 올라와 있듯이 대체 자산, 금,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런 쪽에 전체 포트폴리오의 약 8% 정도를 투자하자 이렇게 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큰 비중은 아니네요. 네. 자, 이렇게 그러면 전체 한번 자산 포트폴리오를 좀 짜주실까요? 네, 그렇게 하죠. 그래서 결국은 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 대체 자산의 어떤 수요를 가져가기 때문에 무조건 금만 살 필요는 없고요.
근데 투자자들의 입장에서 좀 마음이 편한 것을 사시면 되겠습니다. 예, 좀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금을 좋아하실 테고 젊은 분들이야 비트코인, 이더리움 쪽을 더 좋아할 테니까 어쨌든 전체 비중을 한 8% 정도 가져가고요. 그리고 아까 채권에 대해서 매력도가 좀 떨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죠. 예,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비중을 좀 적게 가져가는 17% 정도 얘기하고 있고 또 주식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금 좋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기가 좋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또한 국가별 포트폴리오로 구성을 하자면 저희는 여전히 이 IT 집중도가 높게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나스닥 100 그리고 한국과 대만이 IT 집중도가 높죠. 그래서 이쪽의 비중을 굉장히 높게 가져가는 전략을 계속 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이 업종별 포트폴리오를 한번 구성을 해보면은 저희가 전체 포트폴리오의 3분의 1을 IT에 투자를 한다. 예, 여기에 이제 반도체도 포함이 되겠죠. 오늘 아침에 저번 많이 빠졌습니다. 네. 너무 좋죠. 저희 입장에서는. 예. 기회? 예, 계속 저희가 지금 자금이 들어오고 있다는 걸 확인하고 있고 운영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막 올라가기보다는 좀 쉬어주는 게 투자하기 훨씬 편하다는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집중도를 좀 더 높이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너무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여한사증권 유동원 부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미국 증시 급락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분석의 기회가 됐던 것 같고요. 오늘 삼성전자 1분기 실적도 또 예의주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공투자하십시오. 고맙습니다.